이번에는 조선을 놀래킨 불안당 이야기 시즌 1 특별편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는 탐관오리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려 백성들의 속을 풀어주는 사내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럼 가슴속을 시원하게 할 불안당들의 야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심한 흉년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헌데 아이의 엄마가 워낙에 못 먹어서 그런지 태어난 아이는 보통 아이 체격에 반절 받게 되지 않았지요. 울음소리도 어찌나 빈약한지 집 바깥에서 기다리던 애아빠에게는 잘 들리지도 않았답니다. 아이고, 애가 참 작기도 해라. 이렇게 작고 약해서 첫 돌까지 버틸 수 있을지나 모르겠구나. 산파 할머니는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시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살릴 것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참, 혹시 명륜대사를 찾아가 보는 게 어떤가? 신통력이 있는 고승이시니 아이를 위해 뭔가 도움을 주실 걸세.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산속 명륜대사를 찾아갔지요. 명륜대사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으셨나? 아니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부처님 도우심이라.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금강이라고 지으시게. 명륜대사는 금강이라는 이름을 주며 위급한 일이 생기면 딱 한 번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언젠가 금강에게 큰 어려움에 닥치면 날 찾아오라고 하시게나? 그리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작은 아기의 이름은 금강이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먹을 것을 금강에게 주며 정성으로 키웠지요. 덕분에 금강은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하지만 괄괄한 성격의 골목대장이 되고 말았지요. 몸집이 작았지만 꾀가 많고 악발이 같아 또래 아이들 그 누구도 금강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금강을 소야차, 그러니까 작은 야차라고 부르며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건강하게 자란 금강이 고맙기만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금강이 17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하루는 금강이 깊은 산속으로 토끼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어딘지 모를 산길을 지나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낭패로군. 해가 벌써 떨어지네. 잠잘 곳을 찾아야겠어. 다행히 저 멀리 계곡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 살펴보니 작은 초막이 눈에 들어왔지요. 옳거니, 오늘은 저기서 밤을 보내야겠다. 금강은 한다름의 초막으로 뛰어갔지요. 주인장 계시오? 금강이 살인문을 두드리자 인상 사나운 노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데 주인장을 찾나? 이 근처를 지나다 밤이 되었죠.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흥, 누구 맘대로 우리 집에서 묵겠다는 게야. 썩 꺼지지 못해. 노인은 금강 뺨칠 정도로 성질이 고약했지요. 금강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심술의 성질 나쁘기로는 만만치 않은 금강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밤늦게 길손이 묵기를 청하면 기분 좋게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 험한 산속에서 축객령이라니요. 아니, 이깟 초막 하나 가지고 유세입니까? 무엇이 어째? 이놈, 가라면 갈 것이지.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내 오늘 예의범절을 단단히 가르쳐줘야겠다. 노인은 부직갱이를 집어들더니 바람처럼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재빠른지 금강은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말았답니다. 아이쿠, 이 요괴 같은 노인네가 사람을 친다. 허나 악발이라면 금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강은 부직갱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갑자기 바닥에 흙을 촥 하고 뿌린 것이었지요. 눈에 흙이 들어간 노인은 어이구고 눈을 비비다가 뒤로 비틀비틀 물러섰지요. 때는 지금이었습니다. 금강이 날쌔게 손목을 치자 부직갱이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또 때려보시오.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아이고, 이 불안당 같은 놈이 뭐라고? 명희야, 여기 좀 와봐라. 이놈이 하레비를 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노인이 비명을 지르자 부엌에서 한 처녀가 나타났지요. 이것 좀 봐라. 아니, 오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룻밤 묵겠다며 밥이야 술이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지 뭐냐.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타일렀더니 이렇게 하레비를 부지깽이로 마구 때리는 것이 아니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아이고, 이 하레비의 원통함을 명히 네가 좀 풀어다오. 듣고 있던 금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새빨간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처녀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처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저 길손분을 괴롭히셨잖아요. 부지깽이로 때린 것도 할아버지였고요. 응, 명히 네가 다 보았다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 임마, 오늘은 용서해 줄 테니 운 좋은 줄 알아라.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까 원. 길손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별거 없지만 산나물로 끓인 죽 한 그릇은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낭자. 오늘 하루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명희 처녀는 비록 차림새가 허름했지만 무척 현명하고 예의가 발랐지요. 거기다 용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워서 마치 깊은 산속에 핀 난초꽃 같았답니다. 반면 노인은 매우 짓궂고 심술맞았습니다. 그래도 손녀 명희를 끔찍이 아끼는지 명희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명은 초막에서 묵게 되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셋은 차례차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리 오거라. 아니 또 뭐야, 이 잡놈들은. 잠에서 깬 노인이 짜증을 내며 나갔지요. 바깥에는 창이며 도끼며 무장한 무리들이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역적 최종병 대감이 숨은 곳이 맞느냐? 최종병은 난데 왜 찾는 게냐? 드디어 찾았군. 최대감 좌상 대감께서 안부 전하더이다. 이들은 노인장을 잡으러 온 자객들이었던 거지요. 조정의 권신 좌상 대감이 눈엣 가시 같은 최종병 대감을 모함했고 끝끝내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장, 아니 최대감은 혀를 끌끌 찼지요. 아, 영의정이 보낸 게냐? 아직도 권력을 탐하는 그 못된 버릇 못 고친 개로구나. 어디 영상께 맞선 주제에 곱게 죽으실 줄 아셨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아시오. 은퇴했는데도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는구나. 오냐, 내가 어디 겁먹어서 달아날 줄 알았느냐? 덤비거라. 자객들은 최대감을 둘러싸고 창, 칼, 도끼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최대감은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맞섰지요. 허나 자객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십명이나 되는 칼잡이들이 들이치니 아무리 최대감이라도 점점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걸 지켜보던 명희는 발을 동동 굴렀지요. 하나뿐인 할아버지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겁에 질린 명희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명희가 우는 모습에 금강의 마음이 찌르르 아파오는 것이었죠. 해서 보다 못한 금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들, 산에 여럿이서 노인 하나를 공격하느냐? 그러고도 산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냐, 이 꼬맹이는? 나이도 어린 게 맹랑하구나. 죽고 싶지 않으면 썩 물러가거라. 자객들은 키가 작은 금강이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강을 놀리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금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노인을 공격하는 것도 고가운데 감히 키가 작은 걸 가지고 놀리다니요. 그야말로 금강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죠. 금강은 양손에 돌멩이 하나씩을 쥐고 자객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집이 작은 금강이 좁은 빈틈 사이로 끼어든 것이었죠. 그러더니 돌멩이를 던져 자객들 콧잔등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잇, 맛 좀 봐라. 으악, 눈에 불똥이 튄다. 에구구, 코가 부러졌다. 비명소리가 나고 자객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금강은 흙바닥을 굴러다니며 요리조리 움직였죠. 자객들은 금강을 잡기 위해 칼을 휘둘렀지만 아니 이게 좀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땅바닥에 바짝 붙어 움직이니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죠. 금강은 날쌔게 돌아다니며 자객들 무릎이며 정강이에 짱돌을 던져댔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죠. 그야말로 귀신 같은 솜씨였습니다. 괜히 소야차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었죠. 안 되겠다. 후퇴하라.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오는 거다. 이놈들, 이 주변에서 또 내 눈에 띄었다간 아주 안전뱅이를 만들 것이다. 알겠지? 들었으면 다시는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마라. 금강에게 된통당한 자객들은 상처를 부여잡고 모두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도망가는 자객들을 지켜보던 금강은 손바닥을 탁탁 털었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였죠. 자객들이 떠나자 명희는 금강을 향해 공손하게 절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길손 청년. 덕분에 할아버지가 무사하셨습니다. 금강이라고 하시오. 노인장과 낭자 모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금강은 괜스레 얼굴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지요. 맨날 소야차라고 욕만 먹던 금강은 명희의 감사에 썩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아주 그 땅꼬마 같은 놈이 무지하게 잘 싸우는구나.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로고. 노인장은 칭찬을 해도 아주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도 참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맹랑하다. 요놈아. 그나저나 네 덕에 정말 10년 감수했구나. 뭐, 노인장 솜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강과 최대감은 서로를 보며 껄껄 웃었답니다. 대감이셨구려. 그나저나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오신 겁니까? 간신배 놈들의 면전에서 너는 간신배다. 라고 했더니 이 꼴이 되었지. 덕분에 추적자들한테 쫓기는 신세일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못 참고 다 하는 성미셨구만. 어째 자업자득 같소. 예끼 이놈아. 바른말 한 게 죄인가? 누가 죄랬소? 그나저나 명의 처자는 노인장 덕분에 무슨 생고생이요. 하랩이 잘못 둔 벌로 같이 도망자가 되었으니. 그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군 그래. 명희에겐 미안할 따름이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한 주먹 하는 거 잘 보았네. 부디 나는 몰라도 명희는 좀 지켜줄 수 있겠나? 하룻밤 신세도 졌는데 어찌 나 몰라라 하겠소.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명의 낭자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소이다. 겸사겸사 노인장도 지켜드릴 테니 그리 아시오. 고맙네. 이 몸 최종병이가 자네한테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네. 그렇게 해서 금강은 채씨 노인의 초막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아리따운 명희를 생각해서라도 초막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초막에서 지내면서 지켜보니 명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금강은 저 멀리서 명희가 걸어오는 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하루는 금강이 사냥에서 막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잡아온 토끼를 부엌에 두려는데 명희가 금강을 불렀지요. 금강님, 할아버지 약에 쓸 약초가 좀 필요합니다. 계곡에 약초를 캐러 가려 하는데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함께 가면서 내가 지켜드리겠소. 그리하여 금강은 명희를 따라 산속 계곡으로 향했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니 어느새 깊은 계곡이 나타났죠.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강님, 이 꽃들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화사하고 예쁠까요? 명희는 계곡 사이사이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명희를 보는 금강의 눈에는 명희와 들꽃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어느새 금강의 마음속에는 명희가 꽉 들어차서 다른 생각을 도통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한편 명희도 금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용감하고 무술이 뛰어난 금강이 무척이나 듬직하고 멋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눈빛을 교환했지요. 마침내 둘은 싱그러운 계곡 물가에서 입맞춤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닿은 명희의 입술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부드러웠지요. 금강은 명희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향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겁게 얼싸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꽃밭 위로 쓰러진 둘은 서로에게 서로의 본연의 모습을 한껏 드러냈지요. 산새들도 부끄러워 노래 부르기를 멈춘 그때 금강과 명희는 함께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금강님, 참으로 꿈만 같아요. 긴 시간 후 명희는 꽃밭에 들어놓은 채 금강의 팔을 빼고 누웠답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꿈만 같소. 명희 처자. 지금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구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황홀한 기분은 생전 처음이에요. 한참을 더 계곡에서 시간을 보낸 둘은 땅거미가 질 때가 되어서야 일어났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날이 어두워진 탓인지 명희는 그만 다리를 삐끗하고 말았지요. 깜짝 놀란 금강이 달려갔더니 명희는 다리를 부여잡은 채 주저앉아 있었지요. 금강이 조심스레 명희의 치마를 걷고 살펴보니 아이쿠, 발목뼈가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희 처자, 조금만 참으시오. 금강은 두 손에 힘을 주어 명희의 발목뼈를 다시 맞추어 주었습니다. 허나 퉁퉁 부은 발목 때문에 더는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거 안 되겠소. 내 등에 업히시구려. 명희는 금강의 등에 업혔지요. 넓고 따뜻한 사내의 등에 업힌 탓일까요? 그 뜨겁고 단단한 몸에 닿으니 명희는 또다시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았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져서 금방이라도 금강에게 들킬 것만 같았지요. 해서 명희는 행여 들킬세라 금강의 목덜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금강의 심장이 요동을 치는 것이었죠. 따스하고 부드러운 명희의 살결이 목덜미에 닿으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금강과 명희는 애써 떨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간신히 초막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나 참, 약초 찾으러 갔다더니 오히려 아픈 사람이 늘어서 왔구만. 체대감은 금강과 명희의 눈치를 몇 번 살피더니 킬킬킬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지른 일이 있다 보니 금강과 명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거기서 장승처럼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게. 자네가 잡아둔 토끼고기로 죽을 끓였으니 배나 좀 채우세나. 체대감은 금강과 명희가 가까워진 것이 무척 기쁜 것 같았죠. 그렇게 셋은 즐겁게 식사를 했답니다. 그 뒤로도 이렇게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지요. 헌데 초막의 식량이 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금강이가 사냥을 해서 구해온 토끼고기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지요. 해서 금강은 어깨에 활을 메고 사냥에 나섰답니다. 초막에는 아직 다리가 다 낫지 않은 명희와 나이가 많은 체대감만이 남았지요. 옳거니, 저 노루라면 한 달 식량으로 충분할 것이다. 숲속에서 노루를 발견한 금강은 한참 만에야 사냥에 성공했지요. 금강은 등에 노루를 탁 짊어지고 의기양양하게 초막에 돌아왔죠.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초막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장도, 명희 처자도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이런 첩첩산중의 노인과 처녀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금강은 꼬박 하루를 기다렸지요. 그래도 둘의 모습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것이었죠. 금강은 날밤을 뜬 눈으로 새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명희 처자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답니다. 이튿날 똥이 트자 금강은 더 참지 못하고 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렇게 산 중턱쯤 내려왔을까요? 나무가지 사이로 금강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희 처자가 머리끝에 메고 다니던 빨간 댕기였죠. 이건 절대 풀어놓지 않는 물건인데. 명희 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구나. 마음이 급해진 금강은 한달음에 산을 뛰어내려왔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강릉 큰 고을로 향했답니다. 강릉에 도착한 금강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노인과 젊은 처자, 그자들이로군. 무슨 대역죄인이라는데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서 목을 벨거라 하더라고. 누구더라? 영상대감이 직접 보낸 망나니가 칼을 휘두른다는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랍니까? 최대감과 명의가 대역죄인이라니요. 이건 필시 둘을 눈엣가시처럼 미워하는 영상대감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강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딜 감히 간신배 나부랭이가 꽃처럼 순수한 명의 처자를 처형하라 마라 하는 것입니까? 꼭 참은 금강은 상인에게 고맙다는 말만 하고는 그대로 모습을 감췄지요. 다음 날 저작거리 한복판에 형장이 생겼습니다. 형장에는 최대감과 명의가 꽁꽁 묶인 채 무릎까지 꿇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망나니가 큰 칼에 물을 뿌리고 있었지요. 이야 금방이라도 목이 떨어질 것만 같았지요. 내 이놈들, 삼과 놀이에 쫄따구가 되어 죄 없는 이들을 죽이려 하느냐? 하늘이 용서해도 이 금강이 용서 못한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금강은 형장 위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아니, 저 조그만 놈은 누구야? 이 땅꼬마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오느냐? 그러자 좌우의 포졸들이 창을 들어 금강을 가로막았지요. 금강은 금세라도 창에 꿰어 죽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금강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몸을 숙인 금강은 순식간에 포졸들 사타구니 사이로 굴러들어갔지요. 그러더니 주먹을 휘둘러 포졸들의 가랑이에 한 방씩 먹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심부를 공격당한 포졸들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지요. 개 중에는 너무 아파서 엉엉 우는 포졸도 있었답니다. 순식간에 포졸들을 정리한 금강은 망나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망나니는 그 큰 칼을 금강에게 휘둘렀지요. 그 솜씨가 얼마나 매서운지 바람 가르는 소리만 휙휙 들려왔습니다. 허나 금강을 당해낼 순 없었지요. 금강은 어느새 망나니의 등 뒤에서 나타났지요. 그러더니 망나니의 엉덩이를 걷어차 형장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금강의 통쾌한 솜씨에 강릉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중심부를 얻어맞은 포졸들이 굴러다닐 땐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지요. 그렇게 막아서는 이들을 정리한 금강은 최대감과 명의의 밧줄을 풀었지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말에 태워 바람처럼 달려갔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뒤에야 셋은 겨우 한숨 돌릴 수가 있었지요. 도대체 영의정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찌 저리도 끈질기게 영감님을 쫓는 겁니까? 그게 사실 내가 조정에 있을 때 영상과 그 누이인 정빈왕후가 세자책봉에 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알았다네. 그걸 상감께 알리려고 했더니 날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하더군. 한양을 간신히 탈출해 상감께 이 사실을 알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건만 영상의 부하들에게 끝내 붙잡히고 말았다네. 세자책봉은 다음번 국왕의 자리를 결정하는 왕실의 중대사였습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 영상의 죄는 대역죄가 마땅했지요. 허나 최대감이 역적으로 몰린 이상 그 사실을 상감께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증자를 찾아내서 상감께 전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자가 있는 곳만 말해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닐세. 증자가 분명 영상 대감의 자택에 있을 텐데 거길 무슨 수로 들어간단 말인가? 영의정의 저택에는 사병이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리 금강이라도 그런 용담오열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지요. 금강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금강은 마침내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가 떠올랐지요. 신통한 명륜대사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었지. 그분을 만나봐야겠다. 그리하여 금강은 산속 암자로 명륜대사를 뵈러 갔답니다. 명륜대사는 금강이 갓난아기 시절이었던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작은 금강 역사가 날 찾아왔구나. 무슨 일로 왔는지 어디 말해보거라.
네, 대사님. 그게 사실. 금강의 말을 들은 명륜대사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며칠 후 아주 오래된 고승이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이 고승은 신통력이 대단했지요. 지나가던 백성들의 얼굴만 보고도 누구인지 그리고 뭘 하는지 척척 알아맞추는 것이었죠. 덕분에 고승에 대한 소문이 온 한양에 순식간에 퍼졌답니다. 모두가 이 고승에 대한 말뿐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고승이 영상 대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몸은 영의정 대감을 베어야만 하네. 만일 영상이 내 충고를 듣지 않고 열흘을 보낸다면 패가 망신하고 말 것이라. 그 말이 들불처럼 번지자 영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땡중이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당장 놈을 잡아들여라. 그리하여 고승은 사병들에게 붙잡혀 영상 앞으로 끌려왔지요. 영상이 딱 버티고 앉아 고승을 노려봤지만 고승은 빙글빙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병들이 고승의 목을 치려고 했지만 고승은 태연자약했지요. 그 기세에 영상도 궁금해졌습니다. 땡중아, 날 보자고 했느냐? 어째서인지 그 연유나 말해보거라. 그러자 고승이 껄껄껄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상도 패가 망신이 두려우시오. 그런 주제에 어찌하여 왕실의 큰일에 관여하려 하시오. 아니, 땡중이 어찌 그걸 알았느냐? 너무 놀란 영의정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이었죠. 부들부들 떨던 영의정은 좌우의 무사들에게 저 땡중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러자 무사들이 달려들어 고승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고승의 목이 베이자 붉은 피 대신 연꽃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꽃잎이 어찌나 많은지 어느새 마당이 연꽃잎에 다 뒤덮이고 만 것이었죠. 다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입만 딱 벌리고 그걸 보고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귀신이 국할 노릇이로다. 그때 일진광풍이 불더니 연꽃잎이 마구마구 휘날리는 것이었죠. 저택의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의 꽃잎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들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택을 빠져나갔답니다. 명륜대사에게 시선이 팔린 사이에 몰래 저택에 잠입했던 금강이었지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영의정이 황급히 명령을 내렸지요. 저놈이 증자를 가지고 있다. 막아라. 어서 저놈을 막으란 말이다. 다급한 영의정의 외침에 사방에서 무사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은 덤벼드는 무사들 사이사이로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누가 붙잡기라도 하면 매서운 주먹으로 사타구니를 날려버렸지요. 내로라 하는 칼솜씨를 자랑하는 무사들이 그 주먹 한 방에 거품을 물었답니다. 그렇게 금강이 저택을 빠져나가자 바깥에는 채대감과 명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은 잽싸게 말에 올라타 궁궐로 달려갔지요. 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길을 막았지만 채대감의 얼굴을 보자 비켜주었답니다. 셋은 한달음에 임금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었죠. 덕분에 이번에야말로 영상에 죄가 담긴 증자를 전할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영상의 죄를 낱낱이 알게 된 상감은 크게 노하여 영상을 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영상과 결탁한 정빈왕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간신배 남매는 지금까지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채대감 대신 형장의 이슬이 된 것이지요. 대역죄를 저지른 죄로 둘은 나란히 목이 베었답니다. 임금은 이 엄청난 음모를 밝힌 공로로 채대감을 원래의 벼슬로 복권시켜주고 가족들도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답니다. 물론 금강도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출귀몰한 무술 솜씨를 인정받아 임금을 호위하는 금위위 위사가 된 것입니다. 창창한 청년무관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한 것이지요. 채대감과 명의 그리고 금강은 기쁨에 얼싸안았답니다. 그간의 고생과 서름을 한 번에 날리고 이제야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금강과 명의는 경사슬의 혼례를 치렀답니다. 명의 처자,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였소. 허나 그대 옆에는 이제부터 내가 있다오. 내가 그대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 평생 지키며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금강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시죠? 서방님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제 편이셨습니다. 그런 서방님 말고 제가 그 누구와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서방님을 평생 제 지아비로 삼겠습니다. 금강의 부모님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허나 가장 기뻐한 사람은 채대감이었습니다. 어째 금강의 부모님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우리 사위가 키는 좀 작아도 사내다움은 천하제일이로다. 경사로운 혼례식이 벌어지는 가운데 저 멀리서 명륜대사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강, 작기만 했던 아이는 어느새 나라를 위한 굳건한 기둥이 된 것이지요. 이제 혼례를 다 치르고 신혼방에는 금강과 명희만 남았지요. 금강은 지난번 계곡 때보다도 더 단단해져서 명희에게 똑똑히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새 쇠기둥 같은 사내가 박히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자꾸만 분수가 터졌답니다. 그야말로 명희는 죽다 살아났지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한 부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구한봉가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온다는 말이지요. 이는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사랑한 금강과 명희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를 교훈 삼아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옛날 한양 광나루에는 뚝심이란 뱃사공이 살았습니다. 뚝심이는 나이가 30이 넘도록 사공이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 뚝심이는 팔임이 천하장사였습니다. 또 넘어갔구먼. 함경도 제일의 장사라더니 저리 맥없이 쓰러지노. 원, 팔씨름에는 뚝심이를 당할 자가 없구먼 정말. 어찌나 힘이 좋은지 팔도에 쟁쟁한 씨름꾼들도 한 수 접어줄 정도였지요. 허나 뚝심이는 그 좋은 힘을 가지고도 그릇된 일에 쓰는 일 없이 뱃일에만 몰두했답니다. 하루는 뚝심이가 배를 몰고 물 건너 여인하루에 다녀올 때였지요. 배를 나루터에 대고 있는데 웬 왈패들이 여인 하나를 희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왈패들이 여인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위에선 아무도 막아서는 이가 없었지요. 하여 뚝심이가 나섰지요. 벌건 대낮에 무슨 짓들이요? 어서 여인을 놔주지 못할까? 겁도 없이 껴들긴 왜 껴드느냐? 몸성하게 다니고 싶으면 조용히 갈 길 가거라. 아니, 산에 여럿이 여인을 잡아가려는데 그걸 어찌 보고만 있겠소? 당신들이야말로 물러서시오. 겁없는 뚝심이가 왈패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왈패 하나가 화가 치밀었는지 다짜고짜 뚝심이에게 주먹을 날렸답니다. 허나 뚝심이는 그 소뚜껑만한 주먹을 턱하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이 꼭바위 틈에라도 끼었는지 꼼짝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놈이 이거 안 놓느냐? 어서 놓아라. 여인네한테 손찌검한 손이 이 손이요? 이따위 손은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참에 두고 가시구려. 뚝심이는 왈패를 그대로 들어올려 매다 꽂아버렸지요. 그러자 나머지 왈패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헌데 뚝심이 힘이 어디 보통 힘입니까? 이번엔 둘의 멱살을 하나씩 쥐고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왈패 한 놈이 뚝심이의 소매를 붙잡고 버텼지만 결국 쫙 찢어지면서 그놈도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나머지 놈들이 시겁했는지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 버렸지요. 죽정이 같은 놈들이군. 괜히 옷만 버렸어. 저자 괜찮으시오? 아닙니다. 사공님 덕분에 봉변을 면했습니다. 과부는 대답을 하면서도 드러난 뚝심의 팔뚝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과부는 생전 이렇게 우람하고 단단한 팔뚝은 처음 보았답니다. 홀린 듯이 보고 있던 과부는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제가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보답은 무슨, 바쁘실 텐데 갈 길 가시오. 과부는 사내다운 뚝심이의 태도에 더더욱 홀딱 반해버렸지요. 저를 도와주시느라 옷까지 찢어지셨군요. 그거라도 꿰매드려야 제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세 좀 지겠소이다.
옷이 너덜너덜한 채로 사공이를 할 수야 없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뚝심이는 과부를 따라 과부집으로 향했습니다. 과부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서방을 잃고 나니 재수가 없다고 모두들 나가버렸지요. 안타까울 따름이요. 아닙니다. 어쨌든 제 집에 들어오셨으니 밥이라도 드시면서 기다리시지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으면 어쨌든 고맙소. 과부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상을 가져왔지요. 뚝심이가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밥상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지요. 잘 먹겠소. 과부는 식사를 하는 뚝심이를 눈웃음을 치면서 시중을 들었지요. 그러고 보니 과부는 하얀 얼굴에 눈, 코, 입이 오똑한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기품과 요염함을 함께 갖춘 요조숙녀였지요. 그러나 뚝심이는 과부의 미색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하였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알겠소. 옷이 꿰매질 동안만 있겠소이다. 뚝심이의 옷을 받아든 과부는 잠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옷섭에 얼굴을 파묻었지요. 그러자 뚝심이의 사내의 향이 물씬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키던 과부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답니다. 과부는 이미 뚝심이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나저나 옷을 꿰매면 곧바로 돌아갈 기세인데. 뚝심이를 더 붙들어 놓고 싶은 과부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과부는 한 가지 꾀가 떠오르는 것이었죠. 과부는 가위를 꺼내서 반지꼬리에 담긴 바늘 끝을 죄다 망쳐버렸답니다. 어머, 이를 어쩌면 좋죠? 가진 바늘이 모두 뭉툭해져서 실을 꿰맬 수가 없군요. 그럼 난 갈 테니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또 봅시다.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시나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옆집에서 바늘을 빌려오겠습니다. 하여 뚝심이는 식사를 다 하고도 또 기다려야만 했지요.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과부가 바늘을 빌려왔다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제는 날이 어둡다며 바느질은 내일 아침 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뚝심이는 꼼짝없이 과부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사랑채를 비워두었으니 오늘은 거기서 주무시지요. 그럼 실례하겠소이다. 뚝심이가 사랑채로 들어가니 과부는 쾌제를 올렸지요. 일단 묵어가게 되었으니 다 잡은 고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으슥해지자 과부는 술상을 차려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아까 낮에 주신 상보다 더 훌륭한 것 같소이다. 차린 것도 없는데 칭찬이 과하십니다. 자,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성정이 호쾌한 뚝심이는 과부가 주는 술을 사양 않고 받아 마셨답니다. 그렇게 술을 10잔 가까이 마시니 슬슬 알딸딸해지는 것이었죠. 과부는 요때다 싶어서 슬그머니 뚝심이의 단단한 팔뚝 위에 손을 얹었답니다. 사공님, 낮에 절 구해주셨을 때 제 가슴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요. 그러셨어. 가슴이 너무 뛰면 그거 병이요. 의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무지막지한 숙맥인 뚝심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순간 과부는 열이 팍 받았지만 꼭 참고 간드러지게 웃었답니다. 호호호, 이 병은 의원으로는 낫질 않는답니다. 그럼 큰일인데 어쩌시려? 이 병은 오직 천하의 대장부만이 낫게 해주실 수 있지요. 마침 대장부가 하나 있긴 한데 어찌해야 하오? 갑자기 과부가 뚝심이를 떠다 밀었지요. 황소가 들이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뚝심이었지만 왠지 뒤로 넘어가고 싶었답니다. 하여 벌러덩 들어놓으니 그 옆에 과부가 착 달라붙었지요. 사공님, 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공님께서 한번 봐주시지요. 과부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뚝심이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뚝심이는 과부의 마음을 눈치채고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내가 살펴봐야겠어. 이런 부인의 복숭아가 너무 익어서 누가 한번 따줘야 병이 낫겠어. 어머, 제 복숭아가요? 어째 두 개가 다 말썽인 것 같은데 사공님만 믿겠습니다. 걱정 탁 붙들어 매시오. 그러면서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가 되었지요. 뚝심이는 팔힘만 센 게 아니었습니다. 하체 힘도 그야말로 천하장사였지요. 섣불리 덤벼들었던 과부는
아주 본전도 못 건지고 제대로 당하고 말았지요. 아주 밤새도록 자지러졌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뚝심이는 노 젓는 것을 멈추었지요. 아니, 사공님, 몸에 노를 하나 달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 너는 여인이라는 배를 몰 때만 쓰는 너라오. 한번 저어주면 다들 축축 가버리고 만다오. 아주 대동강까지 가겠습니다, 정말. 신나게 즐긴 과부는 뚝심이를 위해 든든하게 아침을 차려주었지요. 또 한 번 포식한 뚝심이는 그제야 꿰맨 옷을 받았답니다. 헌데 사공께서는 어찌 그리 강건하십니까? 온몸이 꼭 쇳덩이 같았습니다. 그야 평생 너를 저었으니 팔이며 어깨가 황소보다도 강해진 것 아니겠어. 잠시 생각에 잠긴 과부는 뚝심이의 손목을 잡아당겼답니다. 왜 또 하고 싶소? 모자라시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오라. 혹시 저를 강 건너 마포나루에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 하여 그랬습니다. 안 될 게 뭐 있겠어. 애초에 그게 내 본업인데 말이오. 그러자 과부는 좋아라 하면서 광에서 짐을 바리바리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이오? 강 건너에서 팔감초와 더덕이 옵니다. 사실 제가 한약재를 사고 파는데 요새 왈패들에게 시달려서 통 물건을 못 내고 있었지요. 알겠어. 내가 옮겨드리리다. 뚝심이가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자 과부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사 약재를 팔지 못하면 꼼짝없이 망할 판이었으니까요. 다른 사공들은 왈패가 무서워 꼼짝을 못했는데 그 왈패를 꼼짝 못하게 하는 뚝심이가 있으니 한시름 놓은 것이었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사공님께 하루 2냥씩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2냥이면 크게 남는 장사로고 매일 옮겨드릴 테니 정해진 시간만 가르쳐 주시오. 뚝심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무렴 뚝심이에겐 아주 거저먹기였으니까요. 오늘부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소. 그럼 오늘 치를 옮겨볼까? 자, 어서 따라오시오. 과부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약재와 함께 뚝심이를 따라 나섰답니다. 뚝심이와 과부는 나루터로 향했지요. 헌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오늘도 왈패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아니 이게 다 뭐야?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걸 가져왔지? 또 당신들인가요? 이건 내 물건이니 당신들은 상관할 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나루터를 우리 형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 어쩌나? 이 넓은 여인하루가 다 당신들 것인가요? 저는 인정 못하니까 이제 그만 썩 비키세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오래간만에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왈패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는데 뚝심이가 앞으로 척 나섰지요. 이분은 내 손님이니 니들은 갈 길 가거라.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어허라, 이제 봤더니 이 사공을 믿고 함부로 가버렸던 건가? 형님, 저놈은 어제 우리 동생들을 손봐줬던 놈입니다. 뭐지? 어제 마주쳤다는 장사가 저놈이냐? 허리를 쫙 핀 뚝심이가 나서니 무슨 바위산 같았습니다. 뚝심이를 알아본 왈패들이 지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아무래도 어제의 무용담이 나루터 일대에 쫙 퍼진 것 같았습니다. 네 놈이 파리만 믿고 까부는 모양이구나. 좋다. 마음대로 해보거라. 허나 그 뒷감당도 해야 할 것이다. 신소리 말고 길이나 비키거라. 할 일이 많다. 왈패들은 길을 비켜주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는 것이었죠. 헌데 뚝심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운데로 가로질러 갔답니다. 승냥이 떼를 겁내지 않는 호랑이 같은 걸음걸이였죠. 자, 모두 실었으니 출발하겠소이다. 약재를 잔뜩 실은 나룻배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몇 번 강을 오가니 마포나루에 약재가 그득히 쌓였지요. 과부는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이걸로 단골들 볼라치 생겼네요. 다행이요. 그나저나 저것들은 왜 이리 못 살게 구는 것이오? 그게 제가 저 왈패놈들의 두목이 한청원을 거절해서. 겨우 그깟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괴롭혔단 말이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사공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과부는 돈주머니를 건넸답니다. 뚝심이는 돈을 허리춤에 딱 찔러 넣고는 유유히 돌아갔지요. 고맙소. 그럼 내일 봅시다.
사공님도 살펴가셔요. 과부는 뚝심이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요. 오늘도 약재를 날라주는 모습이 어찌나 듬직했는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그것뿐인가요? 어젯밤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황홀한 시간을 보냈으니 서방이 죽은 이후로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지요. 해서 과부는 뚝심이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헌데 이놈의 입이 어째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하여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손을 뻗어 뚝심이의 소매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답니다. 응, 또 뭐요? 아, 아니에요. 내일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원신 꺾기는. 알겠어.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오겠소이다. 뚝심이는 씩 웃어주고는 바람처럼 나룻배를 몰고 사라졌답니다. 과부는 떠나는 뚝심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한참 뒤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원, 도대체 저런 사내대장부가 어찌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집에 온 뒤에도 과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누워도 일어서도 듬직한 뚝심이의 팔뚝이 떠올랐지요.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이 가슴이 왜 이리 뛰는 것이냐? 그 팔뚝에 다시 한번 안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하여 과부는 뚝심이 생각을 하다가 그만 밤을 꼴딱 새고 말았지요. 그리고 다음날 과부는 일찍부터 약재를 들고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뚝심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과부는 한 시즌이나 먼저 나루터에 도착하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어째 혼자 왔느냐? 니년을 좀 보려고 아침부터 기다렸느니라. 과부는 뚝심이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니 그만 왈패들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이 나루터에 왈패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알면서 왜 깜박하고 말았을까요? 이거 놓으시오. 좀 있으면 사공님이 올 것이오. 그분이 오시면 죄다경을 치고 말 것이란 말이오.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놈이 있느냐? 없지? 그럼 잔말 말고 따라오거라. 과부는 낭패다 싶었지만 이미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과부는 왈패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지요. 한편 뚝심이는 약속한 시간이 되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배를 몰면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었지요. 하여 나루터에 배를 대고 과부를 찾는데 아무리 봐도 과부가 보이지 않았지요. 약속 시간에 늦다니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뚝심이는 요상하다 싶었는지 여인하로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폈지요. 그러고 보니 나루터 한켠에 과부의 것으로 보이는 약재가 몇 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꼼꼼한 과부의 성격상 약재를 흘리다니 천부당 만부당했지요. 이건 필시 과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답니다. 부인, 들리시오? 들리면 좀 나와보시오. 뚝심이는 나루터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요. 허나 과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뚝심이는 나루터를 벗어나 좀 더 멀리까지 찾아보았지요. 그랬더니 머지않은 곳에 또다시 약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필시 부인이 남긴 표식이랬다. 이걸 뒤따라가야겠구나. 뚝심이는 과부가 남긴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한 100보쯤 가니 또다시 약재가 조금 떨어져 있었지요. 그걸 보고 또 따라가니 이번엔 한 80보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쫓으니 어느새 뚝심이는 강가를 따라 쭉 걸어 내려온 것이었죠. 그러자 강가 모래톱에 왈패들이 몰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수가 좋았는지 다들 술을 잔뜩 퍼마시고 있었답니다. 그 한켠에는 여인하루에서 약탈한 재물들이 그득히 쌓여 있었지요. 거기다 놈들은 어디서 훔쳐왔는지 아예 불을 피우고 통돼지까지 굽고 있었습니다. 놀자판이 따로 없었지요. 옳거니 저놈들이 과부를 납치한 것이 틀림없으렸다. 더 참지 못한 뚝심이는 곧바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왈패들이 노는 한복판에 그대로 뛰어들었답니다. 아니 이게 웬 놈이냐? 어제 우리에게 망신을 줬던 그 싸가지 없는 사공놈이 아니더냐? 여러 소리 말고 과부를 어디에 숨겼느냐? 과부를 왜 여기 와서 찾나? 과부 집에 가서 찾아야지.
좀 급한가 본데 그래도 사내랑 여인네는 좀 구분해서 기어들어오거라. 왈패두목은 아주 지저분한 농담을 하며 똑심이를 놀려댔습니다. 그 바람에 똑심이는 아주 꼭지가 돌고 말았지요. 똑심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대꾸도 않고 냅다 덤벼들었답니다. 왈패들도 여기저기서 연장을 꺼내들고 맞섰지요. 이놈이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 얘들아, 저놈을 잘게 다져서 아이 물고기밥을 만들어 버려라. 헛소리 말고 한꺼번에 덤비거라. 하라면 못할 줄 아는 예? 얘들아, 한꺼번에 가거라. 그러자 왈패들 수십 명이 한 덩이가 되어 덤벼들었지요. 똑심이와 왈패들 간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똑심이는 더 참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 하나씩 왈패를 붙잡고는 그대로 던져버렸지요. 왈패들은 저만치 날아가서 한강수에 풍덩 빠져버렸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똑심이가 주먹에 발길질을 하니 여기에 맞은 왈패들은 뻑뻑 소리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느새 수아들은 모조리 쓰러지고 두목만 홀로 남았습니다. 니놈은 왜 안 덤비느냐? 자, 어서 오거라. 똑심이가 주먹을 꽉 쥐니 두목은 오금이 저렸지요. 그 큰 덩치가 갑도 못하게 실이 오들오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똑심이는 더 볼 것도 없이 그대로 발로 차버렸답니다. 그러자 두목이 벌렁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똑심이는 두목의 목을 지그시 밟았지요. 어디 이대로 부러뜨려 줄까? 그러기 싫으면 과부가 있는 곳을 말하거라. 알겠어. 다 말할 테니 제발 이발 좀 떼어주시오. 두목이 사정사정을 하니 똑심이는 발을 떼어주었지요. 그러자 두목은 부들부들 떨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과부가 상납금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니 붙잡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소이다. 한낱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 이런 천벌받은 놈이 있나? 우리도 다 시켜서 하는 일이요. 우리 윗선이 명하는데 도리가 있나? 그럼 그 윗선이라는 것이 대체 누구냐? 그리고 과부는 지금 어디 있고? 똑심이 얼굴을 보니 염라대왕이 따로 없었지요. 두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불고 말았답니다. 여인하루를 관리하는 별감날이지 누구긴 누구겠소. 우리는 그분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오.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가 나루를 오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또 받는단 말인가? 이런 천하의 몹쓸. 여의별감은 현감이나 다름없는 높은 벼슬이었지요. 헌데 그런 관리가 돈에 눈이 어두우니 나루터 운영이 어디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왈패들이 설치는 게 다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라고 좋다고 이러겠어? 허나 별감나리에 눈밖에 나면 우리라도 죽은 목숨이요. 좋다. 그럼 과부는 지금 어디 있느냐? 별감나리의 수체에 있소이다. 나루터 별감의 수체는 강 한가운데 밤섬에 있었지요. 그곳은 배가 아니면 도달할 수 없었기에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답니다. 그것이 참말이 아니면 네 목숨은 없을 줄 알거라. 아니, 목이 부러질 판인데 어찌 거짓을 구하겠어? 잠시 고민하던 똑심이는 두목을 일으켜 세웠지요. 내 부하들을 끌고 날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두목은 왈패들을 모아 똑심의 뒤를 따랐지요. 똑심이는 곧장 나루터로 돌아갔답니다. 때마침 점심때라 나루에는 빈 배가 잔뜩 널려 있었지요. 이것들아, 이제부터 내 말을 어겼다간 물고기밥이 될 줄 알아라. 똑심이는 왈패들을 단단히 윽박지르고는 각각 나룻배에 올라타라고 일렀지요. 왈패들이 나누어서 배를 타니 그 숫자가 수십 척이나 되었답니다. 이제부터 별감의 수체로 향할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별감의 수병들과 싸우란 말이요. 그렇게는 못하오. 두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답니다. 중무장한 수병들을 왈패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정말로 싸움이 벌어지면 왈패들은 죽은 목숨이었지요. 정말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니들은 바람이나 잡다가 얼른 달아나면 된다. 참말이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하오. 그렇다. 그제야 왈패들은 똑심이의 뒤를 따랐답니다. 똑심이는 거침없이 나룻배를 몰았지요. 그 뒤를 왈패들이 탄 배가 뒤따르니 꼭 무슨 소금쟁이 함대 같았답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 강물을 헤치니 그 기세가 제법 매서웠지요.
아니, 저것들이 무엇냐? 이쪽으로 곧장 온다. 별감의 수체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건 대낮에 수적들이 몰려왔으니까요. 대경실색한 수병들은 군함을 내려 맞섰답니다. 옳거니 별감의 수병들이 맞서 싸우러 나왔구나. 어쩌겠어? 이대로 맞서면 죽은 목숨이요. 니들은 소임을 다했다. 이제 되었으니 공지가 빠지게 달아나도록 해라. 뚝심이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왈패들은 나룻배야 날 살려라 달아났답니다. 배를 바삐 저어 흩어지니 수병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이것들이 기세 좋게 몰려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달아나느냐. 쫓아라! 놈들을 붙잡아서 아주 혼쭐을 내야겠다. 화가 치민 수병들은 달아나는 왈패들을 부지런히 쫓아갔답니다. 허나 그 큰 군함으로 나룻배를 어찌 붙잡겠습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통에 군함은 술래잡기만 벌이고 있었지요. 그 사이 똑심이는 잽싸게 수채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니, 이놈은 누구냐? 알거 없다. 넌 잠이나 자라. 예상대로 수채에는 병력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간혹가다 보초와 마주쳤지만 똑심이 주먹을 맞고 쿨쿨 잠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수채를 뒤지니 골방 한 칸에 과부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나오시오. 아니, 사공님 아니십니까?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판국에 그게 궁금하시오? 어서 나오기나 하시오. 과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똑심이의 말은 무뚝뚝했지만 지금은 그만한 것이 없었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떤 간댕이 큰 사내가 별감의 수채에 홀로 들어온단 말입니까? 똑심이 같은 사내 중에 사내가 아니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요. 하여 과부는 똑심이의 손을 새 신부처럼 붙잡았답니다. 똑심이는 과부를 데리고 유유히 나룻배를 몰았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 과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져간 똑심이가 또 한 번 자기를 구했으니까요. 멀쩡합니다. 다 사공님 덕분이지요.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려. 이렇게 떨었던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는 내가 지켜줄 터이니. 이야, 똑심이의 말이 어찌나 심쿵한지요. 과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과부는 자꾸만 끼를 부리고 싶었답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렇게 몸을 기대도 괜찮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과부는 덕파리 다리에 청몸을 걸치고 그대로 눈을 감았답니다.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에게도 심지어 과부에게 눈독을 들이던 별감에게도 한 번도 마음을 내준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똑심이만 보면 마음이 다 풀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쇠기둥 같은 똑심이의 몸에 기댄 채 스르륵 잠에 빠졌답니다. 이대로 돌아갔다간 별감에 추적당할 것이 분명하다. 다른 수를 써야겠구나. 잠시 고민하던 똑심이는 나룻배를 다른 곳으로 몰았습니다. 바로 평소 막역한 사이인 낚시꾼 달수의 집이었죠. 달수는 한강수에서 고기를 잡는 자였는데 수영과 배를 모는 솜씨가 똑심이 못지않는 남자였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며칠만 지낼 수 있겠는가? 자네라면 며칠이 아니고 몇 년이라도 괜찮네. 자, 어서 들어오게. 이전에 달수는 똑심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심한 날 물에 빠졌는데 오직 똑심이만이 달수를 구하러 배를 몰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달수는 똑심이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네. 별감이라고 했나? 걱정 말게. 별감 하랩이라도 여긴 못 찾을 테니. 고맙네 달수. 그나저나 자네가 여인을 데려오다니.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려? 여색을 돌처럼 생각하던 똑심이였으니까요. 그런 똑심이가 과부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달수는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것이었죠. 이거 왜 이러나? 나도 사모하는 여인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아닐세, 자네가 대견해서 그렇다네. 원참 싱겁기는. 그나저나 별감이 화가 났으면 보통 일이 아닌데
뭔가 작전이 있는가? 왜 없겠나? 내가 생각해둔 계책이 하나 있다네. 그래, 말해보게. 나도 도와주겠네. 하여 똑심이와 달수는 별감을 잡을 계책을 쑥덕쑥덕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나루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별감은 기겁하고 말았지요. 보초는 모조리 쓰러지고 과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별감은 쓰러진 수병들을 다그쳤습니다. 아, 글쎄. 왈패 두목이 나룻배를 잔뜩 몰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틈에 웬 놈이 들어와서 과부를 난짝 업어가고 말았습니다. 별감은 왈패 두목 이야기가 나오자 길길이 날뛰었지요. 멋이라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내가 지놈의 뒷배를 봐준 게 얼마인데 이리 내 뒤통수를 친단 말이냐?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날 따르거라. 하여 별감은 수병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병사들을 군함에 태우고는 곧장 왈패 소굴로 배를 몰았지요. 별감나리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헌데 우리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어. 그게 뭔 소리냐? 어찌할 수 없었다니? 웬 놈이 쳐들어와서 별채로 몰려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통에 그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왈패 수십 명이 사공 하나를 못 당해서 협박을 당했다고?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외다. 듣기 싫다? 여봐라, 이놈들을 죄에다 묶어라. 별감은 길길이 날뛰면서 왈패들을 붙잡으라 호통을 쳤답니다. 그리하여 왈패들과 수병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지요. 허나 수도 많고 중무장한 수병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왈패들은 하나하나 꽁꽁 묶이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왈패들과 결탁하여 예염집 부녀자 납치한 별감이 여기 있느냐? 아니, 니놈은 누구냐? 별감, 저자가 바로 그 사공놈입니다. 군함 뒤편에 나룻배가 한 척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똑심이었지요. 니놈이 과부의 뒤를 봐준다는 그 사공이냐? 그대는 과부의 뒤나 따라다닌다는 그 별감인가? 별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별감은 내심 과부를 노리고 있었지요. 통행세를 내라, 물건을 안 실어준다. 이렇게 압박하면 언젠가는 과부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심산이었답니다. 그런데 웬 건방진 사공놈이 나타나 산통을 다 깨놓았으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나타나 팩트폭행까지 하니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었지요. 별감은 똑심이를 잡으라고 소리쳤답니다. 수병들은 배를 몰고 똑심이의 뒤를 쫓았지요. 허나 똑심이는 나룻배를 기막히게 운전하여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잡힐 듯 하다가도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는 것이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화가 치민 별감은 어서 놈을 잡으러 바락바락 고함을 쳤답니다. 뭐들 하느냐? 저 허름한 나룻배 하나를 못 잡아서 이리도 끌려다니느냐? 별감, 저놈 배 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요. 보통이건 꿀통이건 잡으란 말이다. 하도 별감이 악다구니를 치니 수병들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똑심이의 배를 쫓고 또 쫓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니 어느새 갈대가 길게 자라난 갈대밭까지 쫓아오고 말았답니다. 그제야 똑심이의 나룻배가 느려졌지요. 옳거니 갈대에 막혀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구나. 자, 지금이다. 놈을 붙잡아라. 군함이 조아라 똑심이의 뒤에 붙었을 때였습니다. 벼랑간 좌우의 갈대에서 불길이 확 치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똑심이는 이곳에 미리 생선기름을 뿌려두고는 별감의 군함을 유인해온 것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속도를 줄여서 꿰매 빠지도록 만든 것이지요. 꿈에도 모르고 있던 별감은 그만 똑심이의 계략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자 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수병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하는 수 없이 별감도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물속에 있으면 타죽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똑심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별감은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며 불길로부터 달아났지요. 별감날이 태워줄 나룻배가 필요치 않으시오.
아니, 네 놈은 그때 뚝심이의 나룻배가 별감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이미 다 알고 있던 뚝심이가 기가 막힌 솜씨로 배를 몰아온 것이었습니다. 별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는 뚝심이가 아니라 본인이었으니까요. 네 놈이 이런다고 살 길이 있을 줄 아느냐? 나는 나라의 녹을 받는 별감이다. 관하로 돌아가면 네 놈을 붙잡아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별감을 구하러 왔겠어. 별감은 본인 걱정이나 하시구려. 뚝심이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별감을 붙잡아 꽁꽁 묶었지요. 그리고는 곧장 관하로 배를 몰았답니다. 별감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아니, 나라의 관리를 공격하고도 이게 무슨 배짱이랍니까? 헌데 별감의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고 말았답니다. 자, 이것이 별감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증자이옵니다. 사실 뚝심이가 별감과 술래잡기를 하는 동안 달수가 움직였던 것이지요. 달수는 그새 수채로 숨어 들어가서 별감이 숨겨둔 증자를 낱낱이 가져온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액수가 수만 양이요, 때리고 치고 괴롭힌 백성이 줄잡아 수백은 되었지요.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지니 별감이라고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벌벌 떠는 게 다였답니다. 관아에서는 그동안 별감이 끌어모은 전 재산을 몰수하고 저 먼 함경도로 귀양을 보냈지요. 사악한 별감에게 어울리는 최후였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뚝심이는 과부와 다시 만났습니다. 과부는 무사히 돌아온 뚝심이를 눈물로 맞이하였지요. 이제 안심하시오. 저 사악한 별감은 큰 벌을 받았으니 과부께서도 마음껏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것이오. 제가 장사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무엇이오? 사공님이 다시 돌아와서 기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공님 없이는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 그럼 혼례를 치릅시다. 역시나 뚝심이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죠. 과부는 혹 뚝심이의 마음이 바뀔까 얼른 수락했지요. 그 뒤로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사스럽게 혼례를 치렀답니다. 사공님, 같이 밤을 지샌 이후로 사공님이 또 보고 싶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이 부인이 아주 몸이 달았구려. 이거 누가 나서서 시켜줘야겠구먼. 사공님 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어서 사공님의 배에 태워주십시오. 태우다 뿐인가? 이번엔 내가 잘 쓰는 노를 한번 쥐어보시구려. 둘은 안방에서 물도 없이 신나게 노를 저었답니다. 어찌나 흥겹게 뱃놀이를 하는지 아주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다 들릴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천생연분, 찰떡궁합으로 만난 뚝심이와 과부는 오랫동안 해로하였다고 하니 그 즐거움이 가히 짐작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거봉이라는 둔하고 눈치 없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거봉 스님이 지리산 깊은 산속을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워낙 첩첩산중이라 주변엔 인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으며 걸어야 했답니다. 스님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저 멀리 민가가 하나 보이는 것이었지요. 걔 아무도 없소이까? 지나가던 승려요인데 밥 한 술만 얻읍시다. 제대로 찾아오셨구만. 이 산속에서 밥 먹을 곳은 여기뿐이라오. 이곳은 산속 주막이었는데 나무꾼이나 사냥꾼을 상대로 술도 팔고 밥도 파는 곳이었죠. 주모는 굶주린 거봉 스님을 위해 푸짐하게 국밥을 내놓았답습니다. 개눈 감추듯 한 그릇을 해치운 스님은 한 그릇을 더 달라는 것이었죠. 스님은 그렇게 세 그릇을 내리 비우더니 또다시 주모를 불렀지요. 여기 혹시 술은 없소이까? 있으면 한 10병 가져오시오. 왜 없겠소? 아예 고기 안주도 가져다 드리리다. 어이가 없어진 주모는 스님이 달라는 대로 술과 고기를 왕창 가져왔답니다. 헌데 스님은 그것까지 몽땅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참말로 스님, 덩치가 커서 그런가 먹기도 잘 먹는구만. 거봉 스님은 기골이 장대해서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요. 배를 두둑히 채운 스님은 고맙다며 합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었소 주모. 음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오.
허나 주모는 못마땅한지 팔짱을 꼈답니다. 아니 스님, 음식을 그렇게 축 내놓고 합장 한 번으로 되겠소? 소승은 금전이 없소이다. 어떻게 값을 치러야겠소? 금전은 무슨, 그 금전보다 더 귀한 걸 달고 다니면서 공짜 밥은 안 될 말이지. 그러면서 주모는 거봉 스님을 꽉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그야말로 거대해서 한 손에 다 안 잡힐 지경이었죠. 거기다 얼마나 단단한지 마치 금불상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승은 불가의 귀한 몸이라오. 여색은 삼가해야만 하오. 화들짝 놀란 거봉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지요. 거참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소? 안 하셨소? 불쌍한 여인네한테 시조 한번 하고 가구려, 스님. 그러면서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목탁만 신나게 두들겼지요. 주모는 눈을 한번 찡긋하더니 거봉 스님 옷자락을 쥐고 부엌으로 갔답니다. 보시 중에서는 육보시가 으뜸이랬소. 자, 스님이 좀 베풀어 주시구려. 부엌에서는 처음에는 주모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조금 후에는 거봉 스님이 힘을 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있으니까 주모가 비명을 지르더니 나중에는 좋다고 꾀꼬리처럼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부엌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황홀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모와 거봉 스님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부엌을 나왔지요. 스님, 어쩜 그리 강하시오? 아주 불빵망이가 따로 없구려. 주모는 스님의 팔을 베고 기분 좋게 드러누웠지요. 오늘은 늦었으니 주무시고 내일 가시구려. 길이 급해서 일어나야만 하오. 거봉 스님이 일어나려니 주모가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허참, 아직도 부족하쇼? 밥값은 잘 치른 것 같소만. 뭔 소리라는 게요, 시방. 아직도 뻐근하니 밥값은 되었소. 그게 아니라 해가 지면 그게 나타난단 말이오, 그게. 주모는 손짓발짓까지 하면서 스님을 말렸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밤만 되면 이 주변에 무시무시한 요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이냐, 천년묵은 구미호가 나와서 사람들 간만 빼간다오. 그러니 스님도 오늘 밤은 꼼짝 말고 여기 계시오. 주모가 한사코 말렸지만 거봉 스님은 한사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워낙 갈 길이 멀어 조금이라도 더 가야만 했으니까요. 걱정스레 거봉 스님을 바라보던 주모는 가다가 욕이라도 하라며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스님, 혹시라도 구미호를 만나면 정신을 잃지 마시오. 알겠소? 구미호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거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대책 아니었소. 신소리 말고 잘 있으시오. 주막을 떠난 거봉 스님은 달빛 차례의 경치를 감상하며 걸어갔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야산을 비추니 첩첩산중 구비구비가 극락과 다름없구나. 거봉 스님은 잘 짓지도 못하는 시조를 읊으며 계속 걸었지요. 헌데 날이 어둡다 보니 어느새 길도 없는 풀숲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주변이 반짝이는 눈으로 가득했답니다. 낭패로고 굶주린 산짐승이 분명하구나.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배고픈 늑대떼가 거봉 스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군침을 뚝뚝 흘리는 것이 한 사흘은 굶은 놈들 같았지요. 나무아미타불, 늑대 시주님들 소승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나? 허나 늑대가 사람 말을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기어코 거봉 스님에게 달려들었지요. 스님은 깜짝 놀라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에 커다란 늑대가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괴력이었습니다. 이크, 살생은 안 되는 법이지. 어이, 늑대 시주, 괜찮으신가? 쓰러진 늑대는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안심한 스님은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시주님들, 소승은 그만 가보겠네. 다른 먹잇감을 알아보도록 하시게나. 스님은 늑대들을 모조리 패죽이는 대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였죠.
그렇게 달밤의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한참을 달아나다 보니 저 멀리 웬 기와집이 한 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 거니 민가가 보이는구나. 거봉 스님은 얼른 기와집 대문을 두들겼지요. 나무아미타불. 이 문 좀 열어주시겠소? 아니, 스님께서 이 산속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기와집에서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고운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닌 거봉 스님조차 처음 보는 미인이었지요. 산을 넘다 산짐승에게 쫓겨 그만 예까지 오고 말았다오. 그렇군요. 날이 어두운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시지요. 그리하여 거봉 스님은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스님을 뒤쫓던 늑대들이 집 근처로는 얼씬을 안 하는 것이었죠. 늑대들은 저 멀리서 빙빙 돌다가 이윽고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환대 감사하외다. 그런데 어째 집이 조용합니다. 이 집엔 저뿐입니다. 돌림병이 돌 때 다들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면서 여인은 자기 이름을 미호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미호가 가족을 잃었다는 소리에 무척 마음이 아팠답니다. 저런, 제가 가족분들을 위해 불경이라도 좀 외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미호가 저녁을 지을 동안 거봉 스님은 사랑채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랑채는 마치 창고처럼 물건이 많았습니다. 비싼 병풍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탱이에는 질 좋은 문방사오가 굴러다녔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벽에는 선비와 대감들이 입던 좋은 도포와 갓이 빼곡히 걸려 있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다녀갔나 보군. 그런데 물건을 죄다 놓고 갔네 그려? 뭔가 수상했지만 거봉 스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스님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그만 깜박 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뭔가 스산하고 몸에 소름이 돋는 통에 잠에서 깨었답니다. 음식은 아직인가? 어이구, 배가 등가죽에 붙겠구먼. 호롱불도 꺼진 탓에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더듬더듬 나갈 길을 찾는데 바깥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아주 섬찟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허헛, 네 덕분에 이 집에는 쥐가 없겠구나. 거봉 스님은 여우가 귀여운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여우는 몇 차례 더 울었지만 스님의 웃음에 짜증이 났는지 사라져버렸지요. 늦었습니다, 스님. 자, 어서 드시지요. 오, 저녁입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호가 상을 내오자 거봉 스님은 조아라 수절을 들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가져온 반찬이 죄다 익히지 않은 날것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가 뚝뚝 흐르는 날고기가 밥 대신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것이었지요. 거봉 스님이 난감하게 밥상을 쳐다보고 있자 미호는 아주 스산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십니까? 어휴, 미호 마님, 음식을 하기 귀찮으면 귀찮다고 하지 그러셨소. 이 거봉은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는다오. 그러면서 거봉 스님은 낮에 주모가 준 주먹밥을 꺼내어 우적우적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두고 가시구려. 내가 마당에서 끓여 먹겠소이다. 그러더니 정말로 마당에 나가 불을 피워 날고기를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려버린 미호는 거봉 스님을 한번 노려보더니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혀를 끌끌 찼지요. 어휴, 가족을 잃어서 그런가? 참으로 쌀쌀맞은 마님이로세. 주먹밥이랑 고깃국까지 끓여 먹은 거봉 스님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스산하고 추웠지요.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통에 거봉 스님은 또다시 잠에서 깨고 말았답니다. 응? 무슨 소란이지? 거봉 스님 혼자서 잠들었던 사랑채에 웬 사내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거봉 스님은 옆에 놔둔 채 자기들끼리 신나게 투전판을 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나 참 왔으면 좀 깨워줄 것이지. 자기들끼리만 재미를 보고 있구려.
심심했던 거봉스님은 조아라 사내들 사이에 합석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피부 미용이 투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아니겠소? 그렇지 않소, 시주님들? 허나 거봉스님은 정말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투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시주님들, 나도 한판 낍시다. 그런데 금전이 없으니 뭘 걸면 되겠소? 그러자 시퍼런 도깨비불이 사내들 눈 위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스산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죠. 그럼 목숨을 걸어라. 좋소. 지면 부처님 곁으로 가면 되겠지 뭐. 모골이 송연해지는 분위기였지요. 허나 거봉스님은 기분 좋게 승낙하였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대박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거봉스님은 나직하니 연부를 외고는 투전패를 힘차게 날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거봉스님이 너무 힘을 준 탓일까요? 바닥에 던져진 투전패가 몽땅 박살이 나고만 것이었습니다. 헛, 미안하게 되었소. 오래간만에 하는 통에 좀 긴장했던 것 같소이다. 스님의 너털웃음에 사내들의 눈에서 도깨비불이 번쩍 하였답니다. 그러더니 캥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거봉스님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참,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다들 너무 야박하신 것 같소. 스님은 혀를 끌끌 차다가 주먹을 들어 사내들에게 한 방씩 먹여주었지요. 사내들은 캑캥 하는 비명과 함께 저만치 날아가 버렸답니다. 응? 다들 어디로 갔지? 헌데 나가 떨어진 사내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리에는 그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만 허물처럼 남아 있었지요. 이제 보니 이 옷들은 죄다 사랑채에 걸려있던 그 옷들이었습니다. 어이구, 주먹 한 방에 삐져서 다들 가버렸나 보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참는 건데 그랬어. 거봉스님은 아쉬운지 입맛을 쩍쩍 타시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엔 별로 춥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거봉스님이 떠날 채비를 하려는데 미호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스님, 어제는 대접이 박하여 죄송했습니다. 되었소. 자고로 승렬한 음식과 잠자리를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법이라오. 아닙니다. 오늘은 꼭 제대로 대접하려 하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는 게 어떠신지요? 거봉스님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절세미녀인 미호가 팔에 매달리자 입이 귀에 걸리고 말았지요. 결국 거봉스님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하룻밤을 더 묵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밥값은 해야겠지. 어디 보자. 아녀자가 하기 힘든 일이 뭐가 있더라? 거봉스님은 일찌감치 샘터로 갔습니다. 등에는 딱 봐도 무거운 물통을 2개나 짊어지고 있었지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도 스님은 사뿐사뿐 가볍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물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미호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스님, 이 깊은 산에는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화계사라는 곳을 찾고 있소. 이 주변에 있다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구려. 거봉스님은 화계사 주지스님께 전해줄 물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화계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벌써 보름 가까이 산속을 뒤지고 있었지요. 자, 물은 다 길어왔으니 이번엔 장작을 좀 패겠소이다. 거봉스님은 윗도리를 벗어던지고 도끼를 쥐었지요. 스님이 도끼질을 할 때마다 근육이 울끈불끈 올라왔습니다. 지켜보던 미호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꼴깍 삼켰답니다. 참으로 고기가, 아니 근육이 대단하십니다. 산에서 살면서 할 게 뭐가 있겠소? 불경을 외우거나 몸을 단련하는 것뿐이었다오. 정말로 멋지십니다. 특히 그 팔뚝이 아주 두툼하십니다. 그래도 반하시면 아니 돼요. 이 몸은 승려니깐 말이오. 거봉스님은 껄껄 웃으면서 열심히 장작을 패었지요.
그 옆에서 미호는 입맛을 다시며 거봉 스님을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마님이 오늘은 아주 저녁은 아주 제대로 해주신다고 했지. 이야, 기대가 되는구먼.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호가 오지 않았지요. 해서 거봉 스님은 그만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슥슥삭삭 뭔가 칼을 가는 듯한 섬찟한 소리였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부엌 쪽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궁금해진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창호지의 구멍을 뚫었답니다. 가만히 부엌을 엿보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후후, 기대되는구나. 저 땡중은 덩치가 크니까 고기도 참으로 많을 것이다. 미호는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열심히 칼을 갈았답니다. 그걸 지켜보던 거봉 스님은 또다시 입이 귀에 걸렸지요.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드느라 저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대체 무얼 저렇게 준비하시는지. 오늘은 이 거봉이 아주 포식하겠구나. 어디선가 여우가 우는 소리가 또 들렸지만 거봉 스님은 그러려니 했답니다. 마침내 미호가 한 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이야, 진수성찬이로구려. 이 거봉이 오늘은 아주 포식하겠소이다. 별 말씀을요.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미호는 눈웃음을 살살 치며 식사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밥과 반찬을 우적우적 먹어치웠지요.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가만 보니 미호는 수저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왜 그러시오? 혹 밥맛이 없으시오? 제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도무지 입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랐구먼. 참으로 안타깝구려. 헌데 스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하하, 가끔은 밥보다도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미남이 필요한 법이지요. 거봉 스님은 외로움에 못 이긴 미호 마님이 자기에게 반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해서 입맛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거봉 스님은 이래서 미남은 괴로워 어쩌고 하며 너스레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병에는 건장한 사내가 도움이 되는 법이오. 자, 이 거봉은 도울 준비가 되었소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스님의 그것을 좀 빌리겠습니다. 오라, 그게 무엇이오? 미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시퍼런 식칼을 뽑아드는 것이었죠. 그건 바로 니놈의 생간이다. 미호는 와락 덤벼들었지요. 거봉 스님은 기겁해서 뒤로 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미호가 병풍에 처박혀 와장창 소리가 났지요. 어이구 놀래라. 마님, 저는 승려라서 생강 같은 건 안 가지고 다닙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제 보찜을 탈탈 털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호는 화가 났는지 다시 덤벼들었지요. 놀란 스님이 보찜을 들어 올렸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의 칼이 스님의 보찜에 닿자 뚝 하고 부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허나 두 눈이 금세 여우눈으로 변하면서 이빨까지 돋아나는 것이었죠. 미호 마님. 이거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호가 다시 덤벼들자 스님은 손으로 탁 쳐버렸지요. 그러자 저만치 나라가 처박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미호로 변하건 말건 거봉 스님의 괴력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놀란 미호는 꼬리를 말고 달아났답니다. 에이, 두고 보자, 땡중아. 아이고, 갈 때 가시더라도 이건 가져가셔야죠. 거봉 스님은 미호에게 식칼을 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도망치는 미호의 다리를 와락 낚아챘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미호가 쓰러지면서 그만 치맛자락이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응? 웬 털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의 치마가 올라가자 거기엔 9개나 되는 꼬리가 딱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자비롭던 미호 마님이 구미호였다니. 거봉 스님은 너무나도 놀라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구미호는 자기에게 반해서 아양을 떨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여태껏 나한테 사근사근하게 굴었던 것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게로군. 마님의 친절이 사실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것에 스님은 열이 팍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배신감에 거봉 스님의 얼굴이 금강역사처럼 무시무시해졌지요.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너 같은 여우는 진정한 사내에게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옳거니 마침 나한테 딱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러더니 거봉 스님은 허리띠를 촥 풀었답니다. 그러자 거대한 법봉이다 하고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모습에 기겁한 구미호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허나 거봉 스님의 괴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소이다. 제발 살려주시오. 미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허나 거봉 스님은 콧김까지 뿜으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어디 이 불방망이를 맛보거라. 그리하여 구미호는 아주 밤새도록 불방망이로 벌을 받았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매서운 스님의 처벌에 구미호는 아무것도 못하고 싹싹 빌고 말았지요. 구미호가 도망이라도 가려고 하면 거봉 스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구미호를 저지했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불방망이를 휘두르니 마침내 구미호는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날이 되어서야 구미호는 스님 앞에 꿇어 엎드렸답니다. 정말로 잘못했소이다. 이렇게 신통력이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으면 얌전히 물러갔을 것이오. 지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니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나무 아미타불. 저러고도 아미타불을 읊는 거봉 스님의 뻔뻔함에 질린 걸까요? 구미호는 군말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러자 바깥에 들끓던 여우떼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 놀라운 것은 기와집인 줄 알았던 집 전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거봉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사랑채가 아니라 웬 법당이었던 것입니다. 거봉 스님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요. 나가보니 절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화계사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계사가 여기였구먼. 그래서 찾을 수가 없던 것이로구나. 구미호의 요술이었을까요? 거봉 스님은 감탄 또 감탄을 했지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늑대떼가 스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번 그 늑대 시주들이로고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늑대들이 긴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계사의 승려들이었지요. 이들은 구미호의 요술에 걸려들어 죄다 산짐승으로 변했던 것이었죠. 천년목은 구미호의 술법이 풀렸구려. 아이고, 스님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온 고승이시길래 그 무서운 구미호를 쫓아내셨습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도우심이라. 거봉 스님은 얼빠져서 보고 있다가 점잖게 연부를 외웠지요. 그게 또 포스가 장난이 아닌지라 다들 큰 스님이 자기들을 구했다며 기뻐하였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여우요괴의 놀이터였던 화계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한 거봉 스님은 보찜을 열어 금불상을 주지 스님께 드렸지요. 구미호가 휘두른 칼자국이 선명했지만 이게 또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답니다. 수염이 허연 주지 스님은 새파랗게 젊은 거봉 스님께 고개를 숙였지요. 젊은 스님이 신통력이 대단하구려. 그래, 구미호를 어떻게 제압하였소? 그게 제가 불방망이를 들어 후려치니 이놈이 싹싹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고불고 비는 터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쳤지요. 스님, 젊은 분이 정녕 대단한 신통력이시오. 이후로 화계사 스님들은 거봉 스님의 높은 덕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리산에는 불붙은 법봉으로 구미호를 퇴치한 고승의 전설이 퍼졌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뒤로 구미호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 거봉 스님의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천년 묵은 구미호는 일신의 요술만 믿고 나쁜 짓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 괴력의 거봉 스님에게 걸려 벌을 받았으니 이게 다 인과응보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교만함을 경계하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시대의 부조리에 저항한 사내들의 통쾌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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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